얘들아 이제 노지기를 노지기라는 사람을 할 거거든. 노지. 그러니까 놀스랑 이제 좀 많이 비교되는데 노직은 그냥 그거야. 제가 저번에 우리 막 그 성가사랑에서 자유주의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노직이 가장 전형적인 자유주의자고 이 노직은 남한테 피해만 주면 돼. 알겠죠? 남한테 피해만 주면 되고 내가 정당하게 뭔가를 얻었다? 이거 내 거야. 그냥 어떻게 처분하든 내 선택인 거야. 개인의 자유인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막 세금을 걷는다던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한다던가 그걸기 위해서 세금 부과한다? 이거 내 거 빼앗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인 선택. 그냥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피해만 주면 되고 내 거 내 거야. 이게 이 사람 입장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추천하자. 각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또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절대적인 소유권,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재화를 분배하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의 뭐다? 자유다. 알겠죠? 전적으로 개인 자유다.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쉬워, 이 사람.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 역할을 인정은 하거든.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국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는 건데, 얘들아 한 번 더. 자, 노직이 봤을 때 노직이 바라보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 특히 그 중에서도 소유 권리. 알겠죠? 소유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한 번 더. 자, 정당하게 뭔가를 취득했다면 그럼 노직이 말하는 여기서의 정당은 남한테 뭐만 주면 돼? 피해만 주면 돼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좀 어려운 말을 써볼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얘들아 그럼 남한테 피해만 준다 했잖아. 그러면 노직이 말하는 정당한 취득은 타인의 놀스처럼 다른 사람의 막 이익을 높여주는 거야. 남한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야. 악화만 안 시키면 돼. 알겠죠? 타인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만 않는다면. 알겠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 즉 피해만 안 준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처분돼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노직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1번에 노직 관련해서 이 사람은 정당하게 취득 또는 정당하게 이전되어진 소유 권리는 알겠죠? 정당하게 취득되거나 정당하게 이전된. 그러면 정당하게 이전된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내 자식한테 또는 내 친구한테 누구한테든 내가 자유롭게 이전한 거 있잖아. 그거는 이 중요해. 이건 절대적 권리야. 이건 절대적인 권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절대적 권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 권리에 대해서 알겠죠?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 권리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정당하게 얻은 소유 권리에 대해서 또는 정당하게 양도받은 소유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재분배하는 거 허용될 수 없어. 그러니까 왜 요즘에 아니고 한창 매년 핫한 주제들 있잖아.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상속 정당한 이전이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부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요즘 입장이야. 일단 되겠죠? 일단 요거 잠시만 놔둘게.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봐봐. 그러면 노직이 말하는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 말은 이꼴 절대적인 소유권이 형성되는 절차, 형성 과정. 이게 로직이 말하는 세 가지의 원칙이야. 왜냐면 로직은 저렇게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 권리를 가지기는 게 정의로운 거야. 왜냐면 그 이후의 분배는 개인 선택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개인의 권리가 나타나는가 이거야. 절대적인 소유권 어떻게 형성되는가? 알겠죠? 세 가지를 통해서 소유 권리가 형성된대. 첫 번째, 취득에 의해서 취득의 원칙에 따라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어. 어떤 거? 정당한 노동. 알겠지? 그냥 노동이 아니야. 정당한 노동이야. 노동에도 동그라미 치고 정당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 알겠죠? 노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노동이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피해주지 않는 거. 알겠죠? 피해주지 않는 거. 그러면 피해주지 않는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 절대적인 소유 권리가 있는 거야. 절대적인 권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서 받는 월급 뭐 있다는 거니? 취득의 원칙이 있다는 거잖아. 너희 부모님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취득의 원칙이 있다는 거잖아.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지는 뭐다? 내 선택인 거야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내 선택 문제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근데 이 소유 권리가 노동으로만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뭘 통해서도? 이전을 통해서도 소유 권리를 발생할 수 있다고. 자, 내가 만약에 얘들아 내한테 한 2살짜리 딸이 있어. 내가 정당하게 받은 월급을 줬어. 그럼 이 아이한테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너희가 용돈 쓰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죠? 용돈은 뭘 통해서 너희가 노동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이전을 통한 거잖아. 이전을 통한 거. 알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받은 재화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생긴다?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유 권리는 취득도 있고 이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근데 얘들아 로직이 이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봐봐. 아니 정말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만 하고 정당하게 이전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근데 현실 역사가 그렇지 않잖아. 나쁜 사람들 많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취득 또는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알겠죠? 부정의가 생길 수 있다고. 부정의가 생길 수 있다고. 취득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잖아. 내가 남의 물건 훔칠 수 있잖아. 도둑들 있잖아. 그 노동은 노동이든 정당한 노동 아니잖아. 알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봐봐. 남의 물건을 훔쳤어. 취득이 정당하지 않거든. 이걸 내가 내 딸한테 줘. 이거 정당한 이전이야? 아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교정해야지. 바로 잡아야지. 누가? 국가가. 그럼 국가에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얘 물건을 훔쳐왔어. 그럼 국가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돌려주겠지. 그러면 돌려받았으니까 교정에 의해서도 뭐가 발생한다? 소유 권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취득과 이전에 의해서만 소유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틀린 거야. 교정을 통해서도 소유 권리는 발생할 수 있다고. 교정을 통해서도. 알겠죠? 그래서 소유 권리는 정당한 노동 또는 자유로운 양도, 알겠죠? 또는 교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와. 얘들아, 노동을 통해서만 소유 권리가 발생한다. 틀렸죠? 뭘 통해서도? 이전이나 교정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노동을 투입하지 않은 재화라도 소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맞죠? 너희 용돈, 알겠죠? 이전, 노동한 거 아니잖아. 이전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국가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니? 뭘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잖아. 알겠죠? 국가에 의해서도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소유 권리가 나타난다면
소유 권리의 행사는 철저히 뭐다? 개인 자유다. 그걸 행사하는 건 개인 자유의 문제다. 그래서 소유 권리는 절대적인 거야. 물론 교정도 있고 알겠지? 교정을 통해서도 있고. 그런데 얘들아 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썼냐면 그래서 노지한테 좀 중요한 게 자, 얘들아 요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물과 소유 권리를 좀 구분해야 돼. 이게 보기 오답으로 좀 내거든. 소유물과 소유 권리의 구분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자 보세요. 정당하지 않게 취득된 소유물 존재할 수 있거든. 일단 정당하지 않은 소유물도 있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이 있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얘 물건 훔쳐왔잖아. 나한테 있으니까 소유물은 나한테 있다고. 근데 이거는 권리가 된다 안 된다. 나의 권리로 볼 수 있다 없다. 권리가 아니잖아. 이건 소유권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내가 세움에서 받은 월급 소유물이지만 정당한 거잖아. 동시에 뭐다? 소유권인 거야. 맞지? 자, 난 분명히 얘들아 이거 봐봐.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재분배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분배하는 것은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맞지? 네, 절대 안 돼. 그래서 노식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거든. 근데 노직이 그런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국가의 재분배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국가의 재분배가 허용되는 경우는 있대. 이거에 대해서야. 왜냐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왔잖아. 그럼 이거 국가가 다시 되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재분배라고 그것도 노직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재분배면 교정밖에 없음 이거야. 예외적인 거야. 알겠지? 예외적으로 국가의 재분배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고. 경우. 뭐로써? 교정으로서만. 교정으로서만. 그래서 노직이 그래서 막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소유물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재분배도 허용될 수 없는가 이게 막 보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소유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가가 재분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권리에 이미 그러니까 권리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앞에 정당한 말이 붙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권리에 대한 재분배는 절대 안 되고 부정의하게 취득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분배, 교정으로서 재분배가 허용될 수 있다. 이거 되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생김에 해버릴게. 자, 노직은요. 이게 또 곧 이야기할 건데 이게 또 중요한데 노직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 사람이 그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 과정이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나왔던 표현이 한번 봐봐. 이거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S1, S2 상황, S3 상황, S4 상황이 있었거든.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S1 상황은 갑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재화 G를 얻었대. 그리고 S2 상황은 갑이 자유롭게
그거를 을한테 줬대. 을에게 줌. 근데 S3 상황은 병이 강제로 을의 것을 빼앗아간 거야. 강제로. 을의 쥐를 빼앗아갔어. 그리고 병이 자유롭게 그거를 정에게 줬대. 정에게. 아니지. 갑을병정 맞네. 정에게 줬대. 정에게 줬대. 얘들아, 일단 이렇게 딱 봤을 때 S1 상황 정당하죠? S2 상황 정당하죠? S3 정당하지? 않지. S4 정당하지 않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소유물은 누구한테 있냐면 정한테 있거든. 근데 정한테 있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건 과정이 잘못된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소유물, 소유권을 만약에 구분한다 라고 해버리면 S1 상황에서는 G가 갑한테 있거든. 분명히 소유물이. 그 동시에 누구한테 있다? 권리도 갑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갑한테 있는 거지. S2 상황 을한테 있지만 동시에 권리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잖아. S3 상황에서는 병한테 소유물이 있지만 이거 병한테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마찬가지로 정한테 소유물이 있지만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맞지? 그럼 결국은 이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니? 교정을 통해서. 다시 누구한테 가야겠니? 을한테 가야 되겠죠? 맞죠? 권리는 을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왜 쓰냐면 이거는 너희가 밑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활용되는 보기들이 뭐냐면 너희 충분히 말할 수 있어. 노직이 봤을 때 재화의 분배는 봐봐. 그러니까 노직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현실적 역사가 그렇지 않다고. 강자들, 나쁜 사람들 존재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봐. 재화의 분배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야.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라고. 왜? 누구를 통해서도? 국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만 이루어진다가 틀린 거야. 이게 되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자유롭게 이전된, 잘 봐봐. 이거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소유물. 자, 의심을 박아야 돼. 소유물이 들어갔다면 좀 의심을 좀 해야 돼. 왜? 정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 자유롭게 이전된 모든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나와. 교정에서 제외된다. 자유롭게 이전된 모든 소유물이 교정에서 제외돼요. 이거 왜 한지 알겠니? 지금 봐봐. S3에서 S4 할 때 자유롭게 소유물이 이전된 거잖아. 근데 뭐의 대상이야? 교정 대상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노직이 까다로운 거야. 이해되겠죠? 네. 노직은 사실 분배가 어떻게 돼야 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야. 왜? 그냥 그거잖아. 분배는 개인 선택이다. 이게 다야. 근데 그게 그 개인의 선택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그 다음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를 막 노직이 막 강조하고 이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분배는 개인.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한테 전적으로 자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정한테 분배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정한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다 했어 얘들아. 다 했던 거잖아. 이거. 이 소유물이면 정당한 소유물이잖아, 맞지? 정당한 소유물이니까 절대적 권리. 그래서 노직이 봤을 때 얘들아, 내가 정당하게 얻은 거에 대해서 알겠지? 국가가 소득 불평등 완화하겠다. 네? 내 권리 빼앗는 거야 이거. 권리 침해야 권리 침해. 복지는 뭐다? 개인 선택이야 노직. 그리고 심지어는 맨 밑에 보면 나오긴 한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반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데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노직이 이건 봐봐.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대. 일단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소유권을 침해한대. 얘들아,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 그래서 이제 거의 많다 얘가. 일단 그러면 정형적 노직 마지막 이렇게. 노직은 그래서 노직은 일단 이거 잠시 놔두고 알겠죠? 그다음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노직은 일단 역사적 절차에 따르는 소유권을 강조해. 역사적 절차에 따른 소유권은 소유권이 형성되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 과정을 고려해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그 이후의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비정형적이라는 말은 줄쳐봐봐. 분배에서 사회적 기준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속 너희한테 무심하게 말했던 거 있어. 개인 자유라고. 분배에서 어떤 제도에 의한 분배, 어떤 기준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그냥 개인 자유라고. 그게 노직이 말하는 비정형적 분배야. 뭐뭐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고. 알겠죠? 뭐뭐에 의한 분배가 정형적 분배야. 뭐뭐에 의한 분배.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아까 내가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봐봐. 분배 기여도에 따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그거 노직이 봤을 때 뭐다? 정형적인 거야. 놀스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이거 정형적인 거야. 차등의 원칙을 정형적이라 비판해. 자, 그럼 이제 봐봐 다시. 일단 노직은 역사적인 3번 다 이제 마지막이야. 역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 사람이 노동을 했든 뭐 부모님한테 받았던 알겠죠? 그런 과거의 상황, 행위를 통해서 소유 권리는 창조되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게 역사적인 절차야. 그리고 소유 권리의 형성 과정을 되게 강조했고, 그렇죠? 최종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최종적인 결과지만 그 전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 그래서 소유 권리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소유 권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노동이나 이전과 같은 그런 행위나 상황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소유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이후의 분배는 전적으로 뭐다? 개인 선택이다. 알겠죠? 그 이유는 비정형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비정형적이란 뭐뭐에 의한 분배
분배가 되어지면 안 돼. 알겠죠? 뭐뭐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알겠죠? 뭐뭐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되니? 그래서 이제 마무리 거의 잘 끝나. 노직이 봤을 때 이제 이건 너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아. 노직이 봤을 때 집 빼고 웬만한 사람은 다 정형적이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리스토 같은 기여도도 있고 놀스시 같은 차등의 원칙도 정형적 분배야. 그래서 막 노직이 막 비판해. 야 놀스 이론 보고 있으면 얘가 과연 자본주의, 자유주의 맞는지 의심스럽다. 사회적 최소수혜자한테 막 의무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야 그거 자유 맞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런 것들이 다 정형적 분배인데 차등의 원칙.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들아 잘 봐봐. 이해가 되면 되게 편해. 이거 안 적어도 돼. 자, 내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 정당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사람 맞춰주면 내가 아까 한 살짜리 자식한테 100억을 이전했어. 알겠죠? 100억을 일단 놀스를 이거에 대해서 일단 안 돼.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 여기에 대해서 막 누진적 과세 부과하고 막 상속세 같은 거 부과해야 돼요. 놀스를. 근데 노직은 그냥 이 사람이 100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 마치. 맞죠? 자,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이 사회가 뭐 한 5명 있다고 치자. 내 딸 포함해서, 한 살짜리 포함해서. 알겠죠? 5명인데 갑자기 이 사회가 야 우리 기여도에 따라서 소득 분배합시다가 합의가 돼버린 거야. 예를 들어 정해졌어. 그리고 내 딸은 만약에 기여도가 이 사회 기여도의 5%밖에 없다고 할게.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뭐 20%, 이렇게 기여도가 있어.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겠대. 그러면 이 100억이 뭐가 되겠니 이제? 재분배가 되겠죠? 왜? 나는 30% 기여했으니까 이렇게 말해. 아니니? 자, 근데 만약에 또 하나 더. 갑자기 놀스식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겠대 이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최소수혜자야 실제로. 그 합의했잖아. 최소수혜자한테 최대액 주기로. 그러니까 이 100억에 대해서 또 뭐가 이루어지겠니? 재분배가 이루어지겠지. 자,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의 문제가 뭐냐면 내 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자, 너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노직이 추구하는 분배는 받는 사람을 기준 삼아야 돼. 주는 사람의 기준이야. 그러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내 선택이라고. 받아야 될 사람을 기준 삼지 않아. 주는 사람의 선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노직의 분배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알겠니? 수요자 중심인데 이 정형적인 분배는 수치자의 권리만 주목하게 되고요. 수치자, 받아야 될 사람. 아까 내가 30%로 기여했으니까 내가 최소수혜자니까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만 주목하게 되고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재분배는 뭐다?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평가에 많이 써요. 알겠죠? 정형적 분배는 재분배를 요구하고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누구의 권리만 주목하고 수치자의 권리만 주목하고.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마무리해 볼게 얘들아. 봐봐, 잘 생각해봐. IQ에 의한 분배.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 일단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뭐뭐에 의한 분배를 정형적이라 비판한다 했지? 알겠지? 뭐뭐에 의한 분배. 그러면 IQ에 의한 분배, 도덕적인 공과에 의한 분배 다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인 거거든. 바람직하지 않아 이미.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역사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행위를 통해서 소유 권리가 창조되는 거란 말이야. 형성되는 거야. IQ 내가 어떤 과거에 뭘 해서 형성된 거니 나한테. IQ가 형성된 게 아니잖아. 내가 뭐 과거에 뭔가를 해서 내가 형성한 게 아니잖아. 가지게 된 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잖아. 그럼 IQ에 의한 분배는 정형적이지만 역사적일까 비역사적일까? 이건 비역사적. 알겠죠? 이게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 IQ 자체가. 알겠죠? 그다음 다시 이것도 다 기출이야. 봐봐. 도덕적인 공과 과를 따진대. 그러면 결국 봐봐. 도덕적인 공이라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서 나한테 공이 생긴 거잖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한테 생긴 거잖아. 정형적이지만 무슨 적이다 이거는? 역사적이는. 알겠죠? 역사적이지만 정형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기로만 만들어지는 게 역사적인 절차에 따르면 다 정당하니? 어떠한 분배도 정당할까? 아니잖아. 왜? 역사적이지만 모두 있다? 정형적 분배 비밀 거거든.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다 했다. 알겠죠? 역사적 절차 영수 이거 다 설명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노직이 말하는 국가 최소국가 그래서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알겠죠? 사기 한번 줄쳐봐.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찰이다. 어렵지 않잖아. 알겠지? 사기, 강도,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경찰. 치안 국방. 알겠죠? 치안 국방. 근데 이런 세금은 반대하거든. 복지를 위한 세금이나 알겠죠? 근데 모든 세금을 또 반대하진 않아. 왜냐면 치안 국방을 위한 세금 인정해. 이런 것들을 위한 세금은. 알겠죠? 그래서 치안이라던가 국방을 위한 세금은 인정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세금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 저런 세금들은 권리 침해인데 이런 것도 오히려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알겠죠? 치안과 국방은. 그래서 권리를 이거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권리 침해가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런 식의 보기 들어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도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가능해. 이거 외에도 아까 뭐였어 있다?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을 교정하는 것도 있고 알겠지?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을 교정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왜 사기의 줄처라고 했냐면 얘들아 잘 봐봐. 사기의 줄처라고 했냐면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랑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써서 1년 뒤에 갚겠다 라는 계약을 했어. 계약을. 이건 자유로운 계약이잖아. 맞지? 자유로운 계약이야. 근데 안 갚아. 그럼 나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때 누가 개입할 수 있니?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사기의 주체였던 게 요즘 보기로 많이 만드는 게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의 이행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막 보게 만들어줘.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의 이행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할 수 있잖아. 사기잖아. 사기. 알겠죠? 자유로운 계약이라도 그거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지. 필요한 사람 알겠죠? 사기. 국가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합시다.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사회계약론 사상가 중에서 인간의 재산권, 소유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적 권리다. 국가가 있든 없든 누구나 가지는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로크라는 사상가가 있어. 로크라는 사상가가. 그러니까 로크는 국가가 있든 없든 인간 누구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어.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 천부적 권리야. 근데 이제 국가가 없으면 그게 제일 침해가 되는 거야. 누가 내 거만 빼앗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필요해 이게 노크 입장이거든. 이 사람도 그 이론을 수용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국가 이전에도 알겠죠?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소유 권리는 존재한다. 왜? 소유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적 권리다. 소유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뭐가 나왔냐면 최소 국가에서만 소유 권리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나온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왜? 애초에 소유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자연권으로서 규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국가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뭐 하려는 거니? 보호받고자 하는 거지. 알겠죠? 국가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가 없더라도 인간의 소유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자연권. 국가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104페이지 쪽으로 가면 내가 노직의 뭐 역사랑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근데 왼쪽에다가 왼쪽 104페이지 왼쪽에다가 요즘에 좀 많이 필요하는 놀스랑 노직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줄게. 알겠죠? 놀스랑 노직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놀스 노직 비교하는 공통점 및 차이점 이런 것들 좀 정리해줄게. 왼쪽에다가 104페이지 왼쪽에다가.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공통점부터 이야기하면 점을 좀 비교해보면 일단 둘 다 1번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거야. 맞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한다고 누구나. 둘 다 자유주의자야. 근데 이게 좀 포인트가 달라. 노직은 자유 그 자체,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아서 안 되는 자유 그 자체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자고, 놀스도 물론 자유는 침해받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자유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누려야 돼. 이걸 더 주목하는 사람이거든. 네, 어쨌든 둘 다 자유 강조해.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면 자유가 똑같아. 자유가 제한이 되는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둘 다 가능해. 왜? 아까 놀스는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 자유가 제한됐을 때 했죠. 노직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남한테 피해줬어. 나 감옥 가잖아. 이거보다 자유 제한이잖아.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거야. 알겠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되겠죠? 자유 제한될 수 있어. 그리고 둘 다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권 자유랑 똑같아. 둘 다 자유야. 사유재산권 그렇죠? 재산을 소유할 권리야. 그럼 이것도 제한은 가능한데 둘 다 자유가 침해되면 안 되거든요. 제한이랑 침해는 좀 달라요. 제한은 정당하고 침해는 정당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은 가능하지만 침해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봐. 알겠죠? 자유가 침해되면 안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침해되어지면 안 되는 불가침의 권리다. 불가침이다. 불가침의 권리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지. 알겠죠?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침해되면 안 된다. 사유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지만 침해되면 안 되는 거야. 노직도 내가 깜빡 가면 사유재산권 제한되잖아. 알겠지? 자유와 관련된 차이점은 일단 놔둘게. 알겠죠?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하게 얻은 소유 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둘 다 배타적 권리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은 노직이 봤을 때는 뭐니? 취득,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알겠죠? 그럼 놀스가 봤을 때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가지게 된 거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거. 알겠죠? 근데 놀스가 아까 내가 뭐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놀스가 추구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도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복지 제도는 존재하거든. 알겠죠?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것을 걷어서 원조하는 것도 인정해.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얻은 소유권, 남한테 피해주고 얻은 소유권 다 배타적 권리야. 내 거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놀스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야. 알겠죠? 소득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노직은 이거 소득 재분배되면 절대 안 되잖아. 알겠지? 노직은 내 거고 절대적인 거야. 정당하게 얻은 소유권이라도 놀스한테 그게 배타적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되겠니? 그다음에 세 번째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둘 다 절차적 적임이다. 좀 중요해. 둘 다 절차적 적이야. 알겠지? 근데 차이점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바라보는 내용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필요하면 해볼게. 그러니까 놀스가 말하는 절차 이건 써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거에 대해서 놀스가 말하는 절차는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그러면 노직이 말하는 절차는 뭐냐면 그 재화를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사람이 그 재화를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노직이 봤을 때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하면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정당하다 이 말이고 놀스가 봤을 때는 정의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정당하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내용의 차이인 거지. 마지막으로 천부적 재능 이것도 좀 천부적 재능에 따르는 빈부격차 허용합니다. 맞죠? 사익 추구도 허용하고 빈부격차 둘 다 허용해. 근데 차이가 있다고. 놀스를 반드시 모두의 이익을 높이도록 필요한 사람들은 알겠죠? 놀스 반드시 모두의 이익을 높이도록 해야 돼. 높이도록. 알겠죠? 그게 조건이야. 빈부격차 사익 추구, 더 많은 이익 추구. 놀스는 모두의 이익을 높이도록 해야 되고, 자 노직이 봤을 때는 IQ 내 거야, 맞지?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건데 남한테 뭐만 주면 돼? 사기만 주면 돼. 피해만 주면 돼. 그럼 거기에 따르면 내 거잖아. 알겠죠? 노직은 어떤 조건이야? 타인한테 뭐가 지 않아야 돼? 피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놀스를 반드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이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노직은 피해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의 좀 차이점인 거지. 야 문제를 그래도 한번 해봐봐. 어차피 너희가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거든. 이거는. 당연히 지금이야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110페이지에 1번, 2번 한번 먼저 해볼래? 1번, 2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희가 이 개념을 한번 딱 정리해놓고 계속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놀스식 표현, 노식 표현이 딱 눈에 들어와 어느 순간 한 이제 중반 정도 지나면 그럼 이제 거기서 틀리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틀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한 6월 이후에 스스로가 OX 선지를 만들어 보면 돼. 내가 틀렸던, 낚였던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얘들아 참고로 놀스랑 노직은 둘 다 공리주의는 비판합니다. 그냥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우선되니까 그 과정에서 둘 다 개인의 자유를 뭐할 수 있니?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해. 지금은 좀 그러니까 맥락은 뭔지 알겠지? 놀스 노직 차이. 그럼 일단 1번부터 내가 해석을 해줄게. 한번 봐봐. 갑 보면 얘들아 자 도덕적으로 볼 때 천부적 재능이 자연적 알겠죠? 천부적 재능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자의적 동그라미 쳐봐. 자의적 이라는 말이 뭐냐면 랜덤이란 뜻이야. 똑같은 말. 그러니까 놀스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면 얘들아 놀스는 천부적 재능 그거 운이라고 계속 운을 강조해. 내가 원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이야. 그게 자의적인 거야. 그래서 놀스는 천부적 재능 자체는 운이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놀스가 이런 이따가 너희가 다 또 해볼게. 놀스가 천부적 재능 나한테 있으니까 일단 나의 권리는 맞거든. 근데 놀스가 봤을 때 그거를 너의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너한테 있으니까 네 건 맞는데 그거 다 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응당한 대가다. 유리한 출발 지점의 자격으로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게 을이야, 을. 알겠죠? 을. 그래서 천부적 재능은 랜덤이라서 남들보다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아니라고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남들보다 되게 나 누군 태어나면 3루에 태어났어. 야구에서. 그거 놀스 네 자격 아니라고. 그냥 운인 거지. 알겠죠? 근데 노직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감히. 나는 랜덤이건 아니건 모르겠고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 즉 이익도 내 거다 이거야. 그래서 갑은 노직이고 을은 놀스거든. 그러면 1번에서 얘들아 아까 잠시 살짝 바꿔서 말했잖아. 내가 IQ에 의한 분배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알겠죠? 그거는 정형적이고 비역사적인 거야. 알겠죠? 비역사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IQ. 2번 분명히 얘들아 내가 사유재산권 놀스한테서 뭐다? 기본적 자유라고 했죠? 그럼 기본적 자유니까 몇 원칙이니? 1원칙이죠? 1원칙에 따라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평등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놀스 아까 계속 이야기했다. 물론 누구는 여기서 태어날 수 있고 여기서 태어날 수 있고 차이가 있어. 이거를 뭐 한다고? 줄여주는 거라고 놀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거를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천부적인 능력이 때문에 누구는 막 많은 이익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켜야 되는 거지. 놀스는 알겠죠? 경감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최대 가불병도 이야기했을 때 결국 애들은 876이잖아. 알겠니? 876으로서 가지게 되는 거니까 경감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이건 노직한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둘 다 뭐 할 수 있니?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빈부격차 허용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니을을 둘 다 맞는 말인 거지. 그래서 니은 니을이야. 알겠죠? 니은 니을. 니은 니을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봐봐. 제시문은 쉽네. 차등 원칙 들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만 그 재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 조건으로 재능을 이용해야 한다고. 반면에 을은 공정하지 못하대. 천부적 재능이든 결과물이든 개인한테 있는 거래. 노직이잖아. 기업. 아까 노직한테 아까 피해했던 거 기억나죠? 치안이라든가 국방을 위한 세금. 이거는 권리 침해 아니잖아. 치안이라든가 국방을 위한 세금. 그래서 이거 노직 입장에서 무조건 가능하다. 놀수도 되고 노직도 되는 거지. 둘 다. 이건 노직이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업은 틀린 거야. 니은은 봐봐. 놀스가 차등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유익할 수 있는 거. 아까 어떤 조건이라면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알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나도 봐봐. 내가 남들보다 IQ가 높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까 예체능, 미술, 음악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뭘 받아? 이익도 오잖아. 그게 차등 원칙이잖아.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아까 필기도 기억나니? 그러니까 놀스는 애초에 기회균 등 차등의 원칙에 따르는 소득의 불평등을 인정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뭐 해라고? 평등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최소 소외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소득이 평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 놀스한테서 맞는 말이고 이을 아까 내가 어디에 주체라고 했니? 사기 알겠죠? 사기의 주체에서 이야기잖아. 사기. 노직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지. 얘들아 일단 한 명만 더 마무리하고 끝낼게. 한 명만 더 마무리할게. 너희 교재에서 사실 한 최근 6년간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알아야 돼. 간단하게라도. 알겠죠? 왈처라는 사람이 있어. 왈처.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106페이지, 아니 105페이지. 왈처는 복합평등. 일단 왈처의 타이틀이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래. 얘들아, 아예 해버릴게. 바로 여기다 써버릴게. 왈처가 말하보니 복합정의라는 것이 복합이고 평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 공동체주의자거든? 알겠죠? 이 사람 공동체주의자야. 너희 왜 우리 서양윤리 할 때 맥킨타이어가 이런 말 있잖아.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다. 맞지? 그래서 내가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이 막 칸트나 공리주의처럼 보편적 도덕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공동체에 부합하는 성품들, 공동체 역사에 부합하는 성품들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했잖아. 똑같아 이 사람. 공동체주의자야. 그러면 왈처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합이다라는 거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 분배 기준 등이 알겠죠? 사회적 가치의 의미라던가 분배 기준들이 다 다양하다고. 뭐에 따라서? 공동체의 역사, 문화, 전통과 같은 특수성에 따라. 알겠죠?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중시하는 가치들 다 다를 거 아니야. 분배 기준 다를 거 아니야. 이 맥락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까냐면 놀스를 까. 왜냐면 사회마다 분명히 의미가 다 다르고 중요도가 다 다르고 분배 기준 다 다른데 어떤 사상가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상공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우선되는 원칙을 딱 명시해버린다.
알겠죠? 그래서 놀스를 비판해. 놀스의 이론을 비현실적이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비판해. 그래서 왈처가 나오면 항상 놀스 까는 표현이 하나씩 넣어줘. 그리고 이 사람도 불평등 인정하거든. 근데 얘가 말하는 평등은 뭐냐면 지배라는 것이 없으면 평등하다. 지배가 없는 거야. 근데 지배 되게 쉬워 이 말. 자 그럼 봐봐. 바로 사회적 가치 한번 봐봐. 그러니까 왈처가 봤을 때 어떤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거든. 그런 거 없이 알겠죠? 가상 공간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비현실적임. 알겠죠? 그래서 왈처가 봤을 때 놀스의 가상 공간 이론은 비현실적이다. 왜? 모든 가치들은 다양하게 문화, 역사, 전통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놀스의 가상 공간 이론은 공동체의 특수성을 뭐한다? 간과하고 있는 거야. 공동체를 간과하고 있는 거야. 공동체를 간과.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죠? 되니? 그러면서 이거 한번 봐봐. 정의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필요하네. 세분화시켜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절차, 서로 다른 주체 뭐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일단 설명해 줄게 뭔 말인지. 그다음에 전제를 반대. 같은 말 지배야. 지배랑 전제 같은 말이야. 알겠죠? 지배랑 전제 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거 한번 줄쳐봐봐.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 줄쳐보고. 그리고 그 영역의 경계가 보호까지 줄쳐봐봐. 알겠죠? 이게 다 지배 또는 전제와 관련된 표현들이거든. 뭔 얘기냐? 오른쪽에 마무리할게. 왈처가 봤을 때 정의의 영역을 되게 세분화시켜 이 사람이. 진짜 세분화, 엄청 세분화시켜. 예를 들어서 뭐 난 세네 가지만 할게.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뭐 사회적인 영역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여기서는 권력일 수 있고 여기서는 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기는 뭐 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잖아. 안 외워도 돼. 수능에서 이거 안 외우는 거야. 통사 대신하는 애도 외우더라. 근데 너 수능 안 외워도 돼. 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라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돼. 분배 기준. 알겠죠? 정치 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를 통해서야. 돈은 뭐 자유로운 교환? 안 해도 돼. 복지는 필요를 고려해서 약자들에게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중요해. 그러면 이제 이 영역 안에서야. 이 영역 안에서 정치적 영역 안에서는 토론과 민주주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권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영역 안에서도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불평등 인정한다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인정해. 복지 필요를 기준으로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얘들아 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알겠죠? 돈 많이 가져서 복지까지 더 많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 이게 이유가 되어서 이거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필요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 알겠죠? 아니면 너희 많잖아. 왜 고위공직자 뭐 누구 그런 거 관심 없고 고위공직자야. 그 사람 근데 그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자녀가 대학이라던가 취업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 알겠지? 영역이 다르잖아. 그게 왈처가 비판하는 저 전제 지배야. 이게 지배 또는 전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한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것까지 쉽게 가지는 거야. 다른 것까지 쉽게 가지는 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이 영역 간의 경계가 뭐 하는 거니? 무너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왈처는 이 경계가 딱 지켜져야 한다고. 이 안에서만 분배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의 영역이 여기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반대하는 게 왈처 입장이야. 그래서 왈처가 나오면 어쨌든 지배 전제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놀스의 가상 공간 이론을 되게 비현실적이다, 뭐 추상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표현 당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왈처는 그렇게 안 어려울 거야. 그리고 왈처는 수능에서는 거의 안 돼. 그 다음에 얘들아 106페이지 마무리할게. 한 2, 3분이면 돼. 얘들아 수능에서 이 사람이 거의 나오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직업관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마르크스는 분배에서의 정의는 어디서 실현된다? 저 공산사회에서 실현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내가 공산사회는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어. 공산사회 한 번 더. 계급이 사라지고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유치하게 시험 막 문제에서 놀스, 노직, 마르크스 막 같이 내잖아. 그럼 놀스랑 노직을 사유재산 인정한다고. 사유재산권을 기본적 자유로 본단 말이야. 근데 마르크스는 저거 기본적 자유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잖아.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잖아. 알겠죠? 사유재산권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가 무한사회나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어. 평등한 사회야.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파트에서 불평등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 두 개 맞추면 된다고. 알겠죠? 결과적으로 왈처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정하잖아. 근데 유일하게 불평등 인정하지 않나. 모두가 평등한 사회잖아. 그리고 이거 좋죠. 이미 지역과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면 돼. 뭐하게? 자유롭게. 한 번 더. 자유롭게. 그게 바로 뭐다? 앞에서 배웠던 거. 자아실현이야. 맞죠? 자본주의에서 강제된 분업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맞게 자유롭게 일하는 게 자아실현이야. 근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돼. 필요를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쉽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봐. 우리가 공산사회야. 2인 가구, 2인 가족, 1인 가구, 뭐 4인 가족 많잖아. 그럼 거기 필요에 맞게. 알겠지? 거기에 필요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평등한 분배야. 평등해지는 거야. 알겠죠? 평등해지는 거야. 얘들아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산술적으로 딱 똑같이 3개 이게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어쨌든 분배적 정의에서 마르크스의 포인트는 유일하게 불평등 인정하지 않는다. 놀스 노직과 달리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 끝. 알겠죠? 네, 끝. 그래서 분배 정의는 놀스 로직이 메인입니다. 놀스 로직. 그래서 오늘 준 과제 한번 놀스 로직 풀어봐봐. 알겠지? 풀어보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과제 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1, 2회차 테스트 각자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넣어놨고 1, 2회차 테스트. 근데 테스트에 있는 문항들이 다 평가원 문항들이거든. 그래서 각자 틀렸던 것들 넣어놨고 테스트 응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전체 다 넣어놨고 안 한 회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그냥 호사 풀어봐.